12월 27일 이때 지체문이 다시 나와요. 지체문이 급히 개경으로 돌아와서 서경의 상황을 아뢰니, 자, 지체문은 성 바깥으로 나갔다가 역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 안으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이건 개경에 가서 왕한테 보고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겠죠. 12월 27일 날 개경에 도착해서 서경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여러 신하들은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서경이 함락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싸울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항복할 걸 주장했고, 이때 강감찬의 이름이 처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강감찬만 홀로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 갈 것을 권했다. 자, 이 말을 듣고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지체문이 강감찬을 돕는 발언을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비록 둔하고 겁이 많으나 곁에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체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이미 바깥에서 수고를 했는데 또 호의를 하겠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술과 음식 그리고 은으로 된 말 안장을 하사했다. 은으로 된 말 안장, 이 피난길에서는 짐밖에 안 됐을 텐데요. 자, 아무튼 이런 선물을 줬어요. 자,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했고, 이날 12월 28일 밤에 왕이 후비, 그때 현종의 왕후가 2명 있었거든요. 이 2명의 왕후와 이붓이랑 채충순 등과 함께 금군 50여 명을 거느리고 도성을 떠났다. 굉장히 단촐한 행렬이에요. 이 행렬을 지킬 군인이 50명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 만만해 보였겠죠. 행렬이 적성면, 지금 파주시 적성면입니다. 여기 단조역이라는 데 이르자 거기 군졸 견영이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활을 겨누면서 행궁을 범하려 했다. 행궁은 왕이 머무는 궁궐을 행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동 중이니까 왕의 가마가 곧 행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활을 쏘면서 범하려 한 거예요. 이때 지체문이 말을 달려와서 활로 쏘자 적도들이 뿔뿔이 달아났다가 다시 서남쪽 산에서 갑자기 나와 길을 막았다. 지체문이 다시 활을 쏘아서 그들을 물리쳤다. 거의 지체문이 혼자 이 왕의 호위무사가 된 거예요. 이거 멋있지 않아요? 마치 삼국지에 조자룡 헌칼 쓰듯 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온 그 장면 있잖아요. 유비의 부인과 아들을 지키려고 조자룡이 혼자 막 하는, 지체문이 꼭 그런 걸 한 거죠. 별명을 하나 붙여볼까요? 지자룡? 12월 30일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창화현,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예요. 여기 당도하자 어떤 향리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제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왕이 저걸 혼낼 수도 없고 참 대답을 하자니 그렇고 해서 못 들은 척하자 그 향리가 성을 내면서 소란을 피우자고 해요. 이게 이 동네 불량배 같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제 소리쳐서 이런 말을 하게 해요. 하공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하공진이 여기로 오고 있다는 이런 소문을 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체문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공진이 여기를 왜 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향리가 채웅순, 김응인 등을 잡으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공진이 왕을 보호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배반을 해서 여기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소문이 일단 막 들리면 왕은 불안해지잖아요. 이 소문이 들리니까 하공진이 잡으러 온다고 했던 그 김응인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정충, 또 낭장, 국근, 이런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공진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고 하는 이 동네 불량배의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체문과 채충순 등은 남아서 왕을 지켰다. 역시 지자룡, 지자룡은 그 옆을 지켜야 되는 거죠. 밤중에 적도들이 다시 오자 시종하던 신하들과 환관, 궁녀들이 모두 도망쳐 숨고 오직
2명의 왕후와 시녀 2명 그리고 승지, 양협, 충필 등만 시종을 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체문이 임기응변을 잘해서 적도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이 지체문의 임기응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조자룡 말 타고 딱 그 칼 이렇게 꺼내들고 그 왕 앞을 지키는 뭐 이런 그림으로 딱 그리면은 알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면 1011년 1월 1일 새해가 밝는 날입니다. 설날인데 세배하고 뭐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지체문은 두 왕후를 먼저 숙소의 북문으로 나가게 하고 몰래 도망가게 한 거죠. 손수 왕의 말고삐를 몰고 사이길로 가서 도봉사라는 절로 들어갑니다. 이 도봉사로 몰래 피신을 시킨 거죠. 적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체문이 현종을 안심시켜요. 간밤에 적도들이 하공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공진이 왕을 배신하고 여기로 쳐들어온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적도들이 하공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현종이 지체문도 도망갈까 두려워해서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이러면서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체문이 이런 말까지 해요. 제가 주상을 배반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하늘이 반드시 저를 죽일 겁니다. 제가 천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까지 하니까 왕이 겨우 허락을 해요. 지체문이 이제 도봉사에서 나가서 창화현으로 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국군을 만나요. 이 국군은 누구냐면 하공진이 온다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던 관료잖아요. 근데 국군은 빈털털이 거짓골이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옷과 짐을 모조리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도망가가지고 겨우 그 동네 불량배들한테 옷하고 짐을 다 뺏긴 거예요. 옷을 어디까지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1월 1일이니까 추울 때인데 그래도 속옷은 안 뺏겼겠죠.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요런 꼴로 지체문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체문이 내가 충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머리를 보존한 것만으로도 족한 줄 알아라. 안 죽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그러고 있는데 그 하공진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하공진이 이때 여기 왜 왔는지는 하공진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체문은 하공진에게 어찌된 일이냐? 왜 당신이 여기 반란을 일으켜서 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랬더니 하공진이 이제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겠죠. 과연 하공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때 하공진이 거느리고 온 군대가 무려 20명이었어요. 겨우 20명을 이끌고 왕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체문이 하공진의 군대를 이용해서 창화현으로 들어가서 적들이 훔친 말 15피를 되찾아 옵니다. 왕이 기뻐하며 문에 나가 맞이했다. 지체문이 이렇게 왕한테 말해요. 제가 알아보니 하공진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공진이 지금 같이 왔습니다. 하공진에게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공진이 이끄는 군대 20명하고 우르르 같이 몰려오게 되면 왕이 그것만 보고도 놀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서 하공진이 한 일이 아니고 하공진도 저기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종이 그 사정을 안 다음에 하공진이 왕을 만나게 하는 거죠. 굉장히 깨알 같은 배려가 있죠. 왕을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조심조심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종이 이제 하공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수고했다.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하공진한테 바로 명령을 내려요. 거란 군영에 가서 화친을 요청해라. 이래서 하공진이 현종을 만나서 현종의 명령을 받고 거란 성종에게 파견이 됩니다. 자, 하공진을 보내고 왕의 행렬은 그대로 남쪽으로 갑니다. 광주, 경기도 광주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왕후 두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요. 막 우왕좌왕 가는 사이에 왕후를
잃어버린 겁니다. 현종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남자가 부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체문에게 명해서 찾아봐라. 정말 이 현종 스타일 완전히 구긴 거예요. 그래서 지체문이 이제 찾아다녀요. 요탄역이라고 하는 데 가서 두 사람의 왕후를 찾아서 모시고 돌아옵니다. 이 광주에서 왕이 기뻐하고 사흘 동안을 머물러요. 1월 4일 날 광주를 떠납니다. 1월 1일 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광주를 떠나서 비뇌역이라고 하는데 머물게 되는데, 이 비뇌역은 지금 광주와 양성 사이에 있는 역이에요. 지체문이 아뢰기를 호종하던 군사들이 모두 처자를 찾는다는 핑계로 사방으로 도망을 갔으니, 그러니까 군인들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난하고 자기 처자식 걱정을 앞세운 거예요. 어두운 밤중에 적들이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군인이 얼마 되지 않는데 밤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우리 군인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졸들의 모자에 표지를 꼽아서 일단 아군을 식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허락을 했다. 아주 정말 꾀돌이 같은 이런 모습인데, 저는 그보다도 정말 군인이 얼마나 없으면 이 도적들하고 섞일까봐 걱정을 해서 우리 군대에 표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유종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제 고향 양성현이, 이 양성현이 지금 안성시 양성면인데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제 고향으로 행차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해서 왕이 양성현으로 행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고향이라고 왕을 거기로 이제 모시고 간 거잖아요.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서 왕의 안장을 뜯어내서 고을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틀 무렵쯤 되니까 고을의 아전들이 전부 도망쳐 버립니다. 이 유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정도는 줘야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어려운 행차이니 왕이 갖고 있는 값진 물건을 고향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뭐 이런 선심이나 좀 베풀어 볼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런데 유종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왕후를 각각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호종하는 장졸들로 하여금 동쪽 변방으로 가서 위급함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왕후 2명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지체문에게 어쩔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문이 대성통곡하며 말하기를, 대성통곡, 소리를 내서 이제 크게 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표를 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고 뜻밖의 재앙을 만나 이처럼 피난을 다니고 있지만 인과 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궁색한 처지여도 인, 의 이런 걸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인을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인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목숨은 구할 수 있지만 민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신스러운 발언이에요. 인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무신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체문이 뭔가 계속 무신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책 좀 읽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우상시 이런 관직에도 오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어찌 왕후를 버리고 살 길을 구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일종의 질책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장군의 말이 옳소.
사실은 중랑장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높인 거예요. 장군의 말이 옳소.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물러나요. 자, 일행이 사사년, 천안, 직산내에 이릅니다. 여길 지나는데 지체문이 기러기 떼가 밭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이쯤에 왕의 그 마음을 한번 기쁘게 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을 막 달려서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놀라서 위로 날아오를 거잖아요. 그때 지체문이 몸을 뒤집어 위를 향해 활을 쏘아서 말을 타고 하늘을 보고 활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는 기러기를 쏘아 떨어뜨립니다. 이거 가능해요? 아무튼 참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 줄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왕이 참 기뻐했다. 지체문이 말에서 내려 그 떨어진 기러기를 왕에게 바치며 아뢰기를 저와 같은 신하가 있는데 어찌 도적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도 크게 웃으며 칭찬을 했다. 뭔가 위로도 하고 용기도 좀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 아니었겠어요? 천안부에 이르러 유종, 김응인, 유종이 이때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석파역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아, 유종이라는 사람 참 문제의 인물이에요. 고향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그리 가시죠. 그래 놓고는 이제 가서는 말에 안장 떼다가 마을 사람 주고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고 뭐 이러면서도 이때 잘리지 않은 거 보면은 뭔가 또 어떻게 그럴듯한 말로 어떻게 좀 핑계를 댄 거겠죠.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는 여기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석파역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파산역에 이르러 왕이 지체문에게 말하기를 지금 현덕왕후가 임신 중이어서 먼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현덕왕후가 누구냐면 현종의 첫 번째 왕후예요. 아버지가 성종입니다. 그래서 동성혼, 종례혼을 한 왕후예요. 자, 이 현덕왕후가 이때 임신 중이어서 먼 길을 갈 수가 없다. 왕후의 고향 선주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이 선주는 지금 구미시 선산읍입니다. 그리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뭐 한 가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성종인데 어떻게 고향이 경상도가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